책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전에 오른 중등부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제가 벌써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중등부 마지막 두 팀은 파이리 팀 그리고 예의를 아는 사랑둥이들 팀이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자,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오르기까지 어떤 여정들을 거쳐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토론은 완벽한 팀워크와 함께할 때 빛이 나지. 함께일 때 더 뜨거운 우리는 파이리. 안녕하십니까? 그 질문이 맞아요? 아는 게 많고 말만 잘한다고 토론이 아니야.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예의 그리고 태도까지 다 갖춘 우리는 예아사. 진짜 제발. 와. 좀 토론이 마지막 뒤에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유로 처음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대화를 나누고 한 피카 썸만은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목적에 관한 친구 아닐까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썸만한 문제를 친구 자체는 상황의 단절에 처해 있을 때 할인 말을 걸어주고 문제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되려 노력하는 것이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위안을 찾고 인공지능은 저희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물론 인간은 돈만을 쫓는 존재는 아닙니다. 조금 더 빨리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빨리 해요. 조금 더 빨리 읽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들고 갈게. 할 것 같아? 너무 떨려서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기쁘고 저희를 도와준 동아리 친구들이나 이런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저희는 예의를 아는 사랑둥이라는 이름에 맞게 토론을 하는 내내 좀 예의 바른 태도와 말투를 지켜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때 그 대기실이요? 응. 좋은데? 마약이. 실례하겠습니다. 도시락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거 결승까지 올라온 학생들 선물이거든요. 돈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황금 만능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나 근데 갑자기 왜 긴장이 안 되지? 더 무서운데? 하나 아니라 멘트 벗고 머리 다시 묶고 그렇지. 외모 정돈 살짝 한번 해주고. 레몬 책! 외모 체크. 레몬 책!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아서 긴장은 안 되는데 약간 들어가면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결승까지 올 거라고는 진짜 정말 1도 생각 안 하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겨서 이렇게 온 것까지 너무 저희 팀이 대단한 것 같고 실수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준비해온 대로만 잘 하면은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리! 파이팅! 야사 화이팅! 자, 제 양옆으로 중등부 결승에 오른 두 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파이리 팀 그리고 예의를 아는 사랑둥이들 팀입니다.
네, 마치 토론 대결이 아니라 응원 대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결승전 심사위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심사 회피 제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심사 회피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이 참가 학생과 8촌 이내의 사촌간이거나 사제지간일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한다 이런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사전 조사 결과 오늘 심사를 맡아주시는 저희 심사위원 5분께서는 심사 회피 항목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선생님, 서울 경희여자중학교의 강용철 선생님,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을 운영하며 활발한 독서 토론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세섬 대표님. 네, 5분 오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에 앞서서 중등부에서 토론할 결승전 도서와 토론 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일확천금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벼락부자가 된 데미안과 안소니는 돈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직 17일 안에만 써야 한다는 것. 과연 그 둘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었을까요? 돈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묻는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중등부 논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파이리 대 예아사 대 파이리 팀 오늘 대회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아는 사랑둥이들 팀입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책 읽고 배경 지식 한번 쌓아보자. 누가 뭐 읽을래? 글 하나만 읽으면 그 책에서 제시하는 시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상대방이 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료를 찾는 도중에 더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서 읽고 있어요. 그걸 통해 현재를 즐기기 위해 시간을 쓰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흥미를 끈 인용구나 약간 명대사 이런 걸 연기하면 좋을 것 같아. 말할 때 조금 정면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저희 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들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한 팀이 결과적으로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토론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돼서 보고 있어요. 저거야 저거 완전 쩐다. 이 대사는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155쪽에서 데미안의 형인 안소니가 한 말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내린다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예아사 몇 등 할 거야? 1등 화이팅!
자, 이제 애들 만나러 가볼까? 오늘도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중견 쓸 때 어땠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 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 분량 조절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너 진짜 아예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펑펑 울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우리 또 올라갔어! 막 그랬잖아. 되게 약간 잘 걸렸다 싶은 논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어려운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 받았어? 안 되겠어. 나가자. 피크닉 하러 가는 길이에요. 안에서만 하려니까 좀 긴장되고 답답해서 밖에서 하려고요. 우승은 누구의 것? 파이리 것! 보라, 파이리 우승은 우리 거야. 우리를 잡는다고 쉽지 않을걸? 자, 학생들이 결승전을 준비한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도 벌써 긴장이 전해져 오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오늘 결승전 최선을 다해서 실력 발휘를 해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의 질문하는 교차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해서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본 대회 시작 전에 공 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번 논제의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등부 결승전에서는 파이리 팀이 찬성팀을, 그리고 예아사 팀이 반대팀을 맡습니다. 제 오른쪽이 찬성팀 파이리 팀이고요. 제 왼쪽으로는 반대측 주장을 하게 될 예아사 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등부 결승전 파이리 팀 대 예아사 팀, 예아사 팀 대 파이리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 시간은 총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그리고 발언의 시간, 또 발언 시작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몸과 마음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돈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돈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욕구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책 속에서 우간다 사람들은 손 씻을 물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형편이야 에서 보듯이 돈이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안정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이는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대미안의 아빠는 백만장자의 밥만 돼도 대출금을 갚고 직장을 그만두고 휴가를 갈 생각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의 여유를 갖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아줌마가 돈을 훔쳐간 줄 알았을 때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으면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확천금을 얻으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생긴 후에 안소니와 데미안은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사고 택시를 타고 돈으로 친구들에게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성인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데미안도 마트에 가서 새들을 산 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합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나라에 우물을 파는 일에 3,000파운드나 기부를 하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사다리를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안이 원하는 것을 턱턱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째지는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일확천금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적습니다. 안소니와 데미안이 돈가방을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샀던 것처럼 돈은 물건뿐만 아니라 집, 땅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데미안의 아빠도 돈만 있으면 우리 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기부도 하고 싶다라고 한 것을 보아 돈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시간도 많아지면서 가족의 화목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맛보는 안정감, 편안함, 만족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돈이란 때로 우리 손을 떠나 수도관의 물처럼 흘러가고 먼지 날리던 땅은 그 물을 삼켜서 사방 멀리까지 식량과 꽃을 맺는다. 그렇게 땅에 죽어 누워있던 씨앗과 뿌리와 생명들이 아름답게 되살아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또한 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저희 팀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찬성팀의 입론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SNS 행복 배틀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는 SNS에서 명품 쇼핑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 등을 과시하여 물질로 보여지는 행복의 양을 비교하는 문화를 풍자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은 실제로도 행복할까요? 또한 이들을 동경하며 일확천금을 꿈꾸고 불법 토토나 과도한 투기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사회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의 탐욕과 불평등을 조성하고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진정한 인간관계를 왜곡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논제에 반대하며 다음 3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책 19쪽과 21쪽을 본다면 데미안은 사랑하는 데미안이라고 적힌 아빠의 메모 하나에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처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처럼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가랑비에 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일확천금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 139쪽과 155쪽에서 일확천금을 얻었을 때 데미안과 안소니의 심리 변화를 보면 형제가 처음에 큰 돈을 얻었을 때는 지폐로 젠가 게임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점점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노력 없이 얻은 일확천금은 행복보다는 불안감과 타인에 대한 불신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야기시켜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주인공인 데미안은 우물을 파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닌 처음부터 데미안이 가지고 있던 선한 도덕성 덕분입니다. 책의 191쪽의 한 꼬마가 보여준 용기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가 고프더라도 다스를 위해 떡과 물고기를 내놓을 수 있는 용기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 공정성 등의 가치관은 사람의 신념과 행동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이런 내면의 가치들은 물질에 불과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4쪽에서는 돈으로 사랑이나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행복과 사다 이 두 단어의 연결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로부터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양 팀의 입론을 모두 들으셨고요. 이제부터는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시간은 2분이고요.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먼저 데미안과 안소니는 돈가방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TV 채널을 늘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그 TV 채널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것이냐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얻은 돈이 과연 합법적으로 얻은 돈일까요? 그 돈은 불법적으로 얻은 돈을 이용해서 한 행동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불법적인 돈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이들은 이로 인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며 오히려 더 불행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빚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돈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돈이 없다면 어느 정도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돈이 없고 조금 더러운 물을 막 먹는다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과 있어서 행복하고 주변 사람과의 유대 덕분에 행복하고 그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과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돈이 꼭 행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아 많은 불행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로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행복이 15초 더 이내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자, 찬성팀의 교차 조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께서는 돈이 없다면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물론 돈이 선택지를 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인간은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오히려 선택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여러 선택지 앞에서 행복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돈이 있어야 이런 선택지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이런 선택지조차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네. 책을 보면 데미안 형제가 나중에는 돈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안을 느낀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즉각적으로 느꼈던 행복도 돈으로 인한 행복이었고 돈이 없었다면 이런 즉각적인 행복조차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데미안 형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그런 물건들을 오히려 쓰레기라고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안소니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불량일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건 즉각적으로 자신이 산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노이지 처음부터 안소니는 돈이 생긴 이후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데미안에게 행복감을 표시한 걸 보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고 싶은 것을 사도 오히려 행복을 느낀 이후 다시 또 사고 싶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탐욕도 인간은 탐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탐욕에 그르지 않고 자신의 있는 상황에 만족을 한다면 그런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상호 토론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차 조사 시간 2분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릴 텐데요.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두 번째 일확천금을 얻으면 행복하다에 대해 찬성하시면서 삶의 풍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UCLA의 알렌 파르두치 교수님의 범위 빈도 이론에 따르면 한 번 큰 자극을 느끼면 그 아래의 하위 개념인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 삶의 풍요는 일시적인 쾌락일 뿐이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소소한
행복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풍요가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틀 전 우리나라 여성 작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일을 다들 아시나요? 이러한 노벨상, 오스카상과 같은 상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노벨상을 경매로 판매한다 해도 이것은 진정한 노력으로 일궈낸 진정한 노벨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노벨상은 단순한 물질인 트로피가 아닌 명예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절대로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MVP상, 오스카상, 노벨상 등을 기여한 공로로 받지 않고 이를 돈으로 구매를 한다면 그 가치는 변질되고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 억만장자들과 인터뷰를 한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행복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고 돈으로 꿈을 이룰 때 얻는 행복보다는 꿈을 위해 나아가는 그 희망과 마음가짐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반대팀의 반론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을 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 또한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과 마음가짐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신이 오히려 돈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 돈에 쫓기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마음가짐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소소한 행복을 잃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은 이름 자체에서도 소소한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소소한 행복을 잃는다 하더라도 돈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복 심리학자인 에드 디너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닌 빈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돈으로 인한 소비를 통한 행복은 기쁨의 강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 일상의 소소하고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저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란 말처럼 그런 소소한 행복의 가랑비에 젖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도가 빈도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돈이 있다면 이런 빈도수를 늘려 강도를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욕심은 일단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 행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큰 강도도 한 번 겪고 나면 더 큰 강도를 찾게 되면서 오히려 삶을 더 불행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상호 토론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상대팀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에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져 행복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돈은 행복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걸 아시나요? 2023년 세계행복지수에서 순위권에 든 나라들은 대부분 고소득 국가입니다. 반면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행복도가 6점을 넘는 곳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으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둘째로 일확천금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Spending money on other promotes happiness에 따르면 시간과 자유를 돈으로 살 때, 특히 자신의 여가를 확장할 때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여가 생활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을 쌓을 수 있는 행복을 충족시키기에 일확천금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이렇듯 책에서도 데미안은 일확천금을 통해 얻은 행복과 즐거움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셋째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적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돈으로 도덕성을 살 수 없고 내면의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황금 만능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적습니다.
돈은 물건,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 가치와 사람의 마음과 같은 내면적 가치는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람의 감정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얻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유대감, 신뢰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쌓는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듭니다. Journal of Consumer Research에 따르면 돈은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에 찬성함을 강조드리며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의 반론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아까 임론에서 데미안이 우물을 건설한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를 돈을 사용해서 일을 행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교육으로도 이런 내면적 가치를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내면적 가치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면적 가치를 끌어내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내면적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내면적 가치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범규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다면 저희는 돈으로도 충분히 그런 내면적 가치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로또와 같이 이런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지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지만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들의 70%가 행복감이 지속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행복감이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큰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는 작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알렌 파르두치 교수님의 범위빈도 이론처럼 이러한 일확천금으로 지속적인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행복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왜 일상적 행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있다면 가족과의 여행 이런 것을 통해서 빈도를 높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교차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네, 중등부 결승전 반론팀의 교차 조사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거의 그 스릴을 느꼈습니다. 스릴이요? 예, 특히 네. 이 일확천금, 소소한 행복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는 이거 치고 봤는데 거의 아이스하키 경기 보듯이 그 긴장감하고 네. 박진감 같은 걸 제가 느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 의미 없다. 이 주장을 이하에서 하면서 그 UCLA 연구를 언급을 했어요. 큰 걸 경험하면 소소한 것에 대한 느낌, 행복감이 떨어진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아니 돈이 있어야지 소소한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중학생이 정말?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감동했습니다. 와. 네. 저도 비슷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중요해도 돈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의 논리를 안으면서 그래도 있으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거는 내용을 아이들이 장악할 수 있는 논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되겠죠. 네네. 저는 입론을 들어갈 때 입론은 주의를 딱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의를 아는 사랑둥이들 팀에서 SNS 행복 배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딱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뭐지? 거기 행복 배틀하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나요? 라고 하면서 확 시선을 잡아끄는 그 도입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6분이고요.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을 독점할 경우에는 제가 개입을 해서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의 시작을 위해서 30초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반대팀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는 모든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MVP상, 오스카상과 같은 명예를 얻는데 돈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MVP상, 오스카상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만들어야 하거나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이를 위한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 세 번째 논제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명예를 돈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닌 그런 명예를 갖기 위해서 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였지, 저희는 그러한 부분은 돈이 아닌 다른 노력이나 그런 자신의 의지에 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소득과 행복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의 소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희 나라 국민의 스트레스와 자살률은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살률에 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돈이 많이 벌더라도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은 한국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돈의 한계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질문은 저희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나 복지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원주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도가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뭔가 마음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식주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 거 아닙니까? 일단 우선 방금 말씀드린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낸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신의 소소한 기쁨들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확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확천금은 한 번에 큰 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확천금의 본질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러운 큰 돈은 책에서처럼 주변인에게 시기와 질투 등을 살 수 있고, 책 245쪽에는 데미안의 선행의 의도가 다른 쪽으로 해석되어 사람들이 자신도 도움을 달라고 데미안의 집 앞으로 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돈이 많은 상황에서도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데미안은 평소 성인의 삶을 따라하고 싶어하며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때 성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하며 새를 사며 그 새를 풀어줌으로써 성인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복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새를 샀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으로 행복을 샀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자신이 이 새를 풀어주었다라는 도덕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일확천금은 마냥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245쪽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처럼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다면 일확천금을 얻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지라는 것은 교육이나 각종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면 그것이 키워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쾌락을 얻으면 그 뒤에 소소한 행복들은 느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중독 같은 일이 있다면 심리치료나 같은 각종 치료 서비스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심리치료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개인의 정서적 의지나 타고난 선천적인 도덕성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도덕성과 내면적 가치를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적인 부분보다 도덕성, 이런 가치들은 오히려 학교 생활이나 이런 어떤 조직 안에 있는 사회 생활을 통해 더 잘 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결과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은 90%로 아주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3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버는 미국인보다 42%가 높음을 뜻합니다. 이는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은 단지 한 자료의 일부분이어서 그러한 한 가지
그 조사 결과가 행복과 돈의 연관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돈과 행복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게 결정되지 못했고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스털린의 역설은 약 50년 상호 토론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시간을 끊기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상호 토론을 보여주었는데 더 듣고 싶지만 6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양 팀의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뜨겁게 상호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반론 파트 끝나고 교차 조사까지 받고 이렇게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곧 있는 상호 토론 내용을 또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토론자가 엄청 잘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서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남을 바라보면서 남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다는 표시를 하면서 그걸 적는다는 거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돈은 인간의 탐욕과 불평등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저희는 일확천금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 139쪽과 155쪽에서 제가 입론을 할 때 3번 토론자님이 보지도 않고 쓰시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길래 저도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쳐다본 겁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이는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대미안의 아빠는 백만장자의 밥만 돼도 이는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상대팀 입론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나오지 않아서 반론을 수정을 좀 많이 했어야 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입론, 반론이 다 저희 예상대로 나온 게 아니라서 진짜 50%는 애드립으로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한 만큼 좀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자,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발표 시간 3분입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잠시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이는 분명 일시적인 순간에 불과합니다. 찬성 측께서는 돈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미소,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또한 찬성 측께서 이스털린의 역설이 오래된 연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2010년에 나온 디턴의 연구를 보면 소득과 행복이 일정 수준 이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인생을 1순위로 두고 사람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평가하는 이 현실에서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인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가치들을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을 떠올릴 때 그 순간이 돈과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돈이 바로 행복의 척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 가족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돈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때문에 저희는 돈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후의 변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세 번째 토론자께서 최후 변론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먼저 상대팀께서 미국의 한편적인 예시는
연편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예시도 한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털린의 역설 대신 2010년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최근 카너만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한다고 2020년대에 말한 것보다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 적용하기는 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이 여행과 같다면 그것은 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저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최종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크루거 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2006년 조사한 결과 부자가 하루 70% 정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자의 행복도는 80%였습니다. 이를 보아 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설 속 안소니 형제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바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시간 외로 일을 하게 되는 바람에 빈자리를 느끼고 허전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과연 돈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행복은 지속적이고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감정입니다.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에서 로또 당첨자들의 70%가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아 일확천금과 행복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통해 우리의 생존,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이 있다면 이것들을 수행하는 데 큰 도구이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돈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은 돈이 가져다주는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통해 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여 우리 기억 속 추억을 만들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끔 살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소설 속에서도 돈이란 때론 이렇게 우리 손을 떠나 수도가 물처럼 열사의 땅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사방 멀리까지 식량과 꽃을 맺고 땅에 죽어 누워있던 씨앗과 뿌리와 생명들이 아름답게 되살아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이처럼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돈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줌을 빌 게이츠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삶을 더 쉽고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렇기에 저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최종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팀의 최후 변론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 얘기할 때 메모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예. 이때 돈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돈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이 떠올라도 메모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 아주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학생들이 질문하면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차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려는 내용에 일단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얘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상대 얘기에 100%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얘기 자꾸 준비하다 보면 자꾸 나 이야기만 꺼내게 되지 상대방의 어떤 논리적 허점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하면 좋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토론은 독백이 아니라는 거.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을 교류하면서 변화시키거나 변주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거다라는 거. 지금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조금 더 그걸 알았다면 네네.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중등부 토론인데 거의 대학에서 토론하는 것처럼 자료 조사를 되게 풍부하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팀 모두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기존의 연구물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팀 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예하사 팀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리고 파이리 팀은 빌 게이츠의 말을 갖고 왔어요. 정말 그 대상자를 너무 잘 뽑아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과연 누구 말이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지라는 아주 적절한 인용구들을 선택해서 마무리까지 멋지게 해준 토론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실제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더해진다면 정말 얼마큼까지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그 체화된 자기 언어로 내용을 소화해서 얘기한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돈과 행복에
돈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이 돈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경험이 아이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나서 후련하긴 한데 뭔가 준비한 만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저도 속이 후련하긴 한데 좀 더 잘 짚었으면 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약간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저는 근데 끝나자마자 일단 뭐 아쉬움 그런 거보다는 좀 후련하다가 먼저 딱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해방됐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되게 아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준비한 만큼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워요. 딱 끝나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 정도면 잘했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대팀이 진짜 저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온 팀이라서 그런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는 좀 열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차분하게 한 것 같아서 그거에 색다른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부 대상 과연 어느 팀에게 돌아갈지 저도 굉장히 지금 손에 막 땀이 들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시상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대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 원, 그리고 최우수상 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 이제 중등부 결승전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떨리는데요. 지금 방청객에 계신 오늘 응원 와주신 이 친구들도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결과만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너무 떨리는데 상대팀 칭찬이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상대팀 잘한 건 맞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겠습니다. 아까의 그 팩이 어디 갔습니까? 네, 그만큼 떨리는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예를 아는 사랑둥이들 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마음 같아선 저희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아까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뭐랄까 이렇게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뭔가 감히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자, 떨려서 빨리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중등부 대상 익산 이리북중학교의 파이리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최우수상은 전주 화정중학교의 예의를 아는 사랑둥이들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중등부 대상은 파이리 팀입니다. 파이리 팀의 우승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솔직히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상대방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느꼈을 때도 상대방이 저희하고 다르게 침착하게 한 것 같아서 솔직히 아까 인터뷰했을 때도 저희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상상이 현실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가장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저희랑 같이 이 여정을 함께 해준 지도교사 쌤인 의정 쌤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 한 말씀.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최우수상 팀인 우리 예하사 팀에게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토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한 점보다 미숙한 점이 뭔가 훨씬 많았었는데 이렇게 16강, 8강 이렇게 한층 한층 올라오면서 저희의 성장하는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분 성함을 부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문진 선생님과 저기 앉아 계신 이선아 선생님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도 울고 계시네요. 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이렇게 중등부 결승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예의 있는 태도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해가는 그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자, 토론의 힘이 무엇인지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부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 측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저도 좀 말하고 좀 당황했어요. 상대방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고도 당황스러웠어요. 독립적으로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보는 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아닙니까? 가입을 탈퇴시키거나 아니면 보너스를 주지 않는 등 고등부 대상